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올해 처음 국제 행사로 준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에서는 김성 장흥군수와 함께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어머니의 품 같은 장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CJ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 같은 정남진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봄을 느끼고 싶다면, 봄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다면, 봄을 느낄 수 있고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정남진 장흥에 와서 힐링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정 업무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러니까 제일 바쁘게 지내는 것은 요즘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장흥군이 개군 이래 처음으로 국제 행사가 개최됩니다.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그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에 대한 이 관람객 유치라든가 홍보라든가 티켓 판매라든가 어떤 많은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네. 외에도 장이 이제 뭐 여름의 대표적인 물축제인 물축제가 앞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또 지역의 가장 중요한 복지 문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농어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신경 쓰실 게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더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 박람회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국제통합의학 박람회는 말 그대로 이제까지의 원래 지금 이제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 동안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안양면 비동리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 통합의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지칭하는 건가요? 통합의학은 이제 현대의학이랑 흔히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을 얘기하는데요. 서양의학은 이제까지 어떤 질병 위주의 치료였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에 대한 진단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를 놓고 항암 약을 이제 먹다 보니까 그 암에 대한 세포는 죽일 수 있을지언정 다른 어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이 다 망가지니까 이런 현대의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합의학이 이제 가미된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환자 중심의 치료 방법이 통합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통합된 그런 네. 의학을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 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장흥군에서 통합의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대의학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했다면 장흥에서 개최할 이유가 없고 네. 아마 개최해도 실패했을 겁니다. 통합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통합의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 거거든요. 현대 우리 질병들의 가장 많은 그 원인이,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 자연환경의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흥은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청정 지역으로 아주 이미 이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의학을 연구하는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진흥원이 장흥에 있고요. 천연자원연구원이 있고 버섯산업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세 개의 어떤 연구기관과 통합의학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의학을 연구하고 또 학문할 수 있는, 또 임상실험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통합의학과 관련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를 6회째 개최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학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인프라가,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6회째 거쳐오면서 저희들이 통합학과 관련된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이 통합학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그런 배경이자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도 좋고 인력도 갖췄고 기관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박자를 갖췄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될 예정인가요? 이 통합의학 박람회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4개의 핵심이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주제존, 그 다음에 체험존, 그 다음에 이제 건강존,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류존,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존에서는 주제 전시관과 주제 이제 영상관으로 구성돼서 통합의학의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소개를 하고, 이 또 체험존에서는 이 통합의학관,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성인 질환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통증 질환관, 이렇게 3개의 구성을 통해서 거기서 통합의학과 이제 생애 주기별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존은 건강 증진관과 건강 음식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자체와 협회들 관계자들이 이제 부스를 형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게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류존에서는 네. 이제 이 국제관과 산업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국제관에서는 이 세계적인 해외의 어떤 통합의학과 관련된 것하고 통합의학과 관련된 어떤 산업들, 기기들, 의료기기들을 서로 거기서 이 의료인들과 또 산업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교류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될 것 같고, 군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미리 사전 답사간 기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근데 이제 말로 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 의료기관들도 굉장히 유치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참가를 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원래 계획은 해외 40개 국가에 약 200개의 의료기관들이라든가 협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 지금 약 35개 나라가 참여하겠다고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약 73개의 의료기관들이라든가 대학에서 참여하기로 돼 있고, 국내는 약 173개 지금 병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제 행사로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국제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많이 참가를 할 것 같은데요. 박람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이제 예산을 약 190억 정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57억, 이제 도비가 38억, 이제 나머지 약 95억 정도가 우리 군비로 이제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 비율로 이게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국비가 57억 중에서 14억씩 28억밖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9억이 미반영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29억이 반영이 안 되면 도비도 또 20억이 반영 안 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국제통합학 박람회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이 또 인맥이 닿으면 모든 우리 장군청의 공직자와 사회단체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기재부에 가서 수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수차례 제가 한 10번 이상을 방문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57억이 총 다 확보되고 도비도 20억 다 38억, 그러니까 올해 20억인데 38억이 다 확보돼서 그 통합학 박람회는 이제 예산 문제도 잘 처리되고 지금 국제 나라든가 기관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박람회에 참여하는 그 MOU 기관들도 잘 유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앞으로? 이제 이 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통합학이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장치가 마련이 돼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통합학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 생활의 어떤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그 인식을 통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제 국가가 좀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요. 그거를 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단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에서는 그 의료비에 대한 어떤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장흥에는 이런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장흥에서 개최해가지고 그런 거를 제도화 시스템화 했다는 통합학의 어떤 발상지, 통합학의 어떤 메카라는 그 이미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의료 관광과 장흥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휴양과 휴식 이런 산업으로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이게 경제 유발 효과로는 이제 저희들이 약 2,500억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는 약 968억 정도 고용 창출 효과는 약 3,8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경제 측면도 그렇고요. 저희 의학 측면에서도 굉장한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박람회 기반 시설 조성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국제통합학 박람회는 두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안양 비동리가 이제 그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반 조성들이 다 돼야 되는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상수도라든가 뭐 이게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주 진입도로 그리고 연결도로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기반 시설은 약 42%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재관 지금 건립을 하는 데는 약 45%의 어떤 진짜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반 시설은 거기에 이제 주재 무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부스라든가 이런 설치하는데 8월 말까지가 완료될 것 같고요. 네. 주재관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를 완공을 목표로 지금 차츰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장흥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요. 네. 물축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 물축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죠? 물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여름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로까지 이제 발돋움할 물축제가 여름 대표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물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까지 사람들 흔히 축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연예인들 불러다가 많은 비용 놀고 마시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유명 연예인들 보고 이렇게 됐던 것을 저희들은 이제 장흥이 갖고 있는 역사와 어떤 문화 전통들을 가미한 장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장흥의 어떤 정신과 혼을 담는 그런 콘텐츠로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연예인 부르는 대신. 그게 좀 가장
성공했던 그 비결 중에 하나였던 것. 두 번째는 그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다른 축제와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여름 축제 중에서 그렇게 저렴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물축제 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즐겁게 놀고 먹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돼서 굉장히 성공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개막에 살수대첩이라는 이제 물싸움 개막 퍼레이드를 했어요. 네.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지상 최대의 물싸움, 또 물고기 잡기, 이런 물과 연계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물축제를 다른 축제와 좀 차별화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속에서 작년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매일 다녀갈 정도였고, 그 대표적인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지역 축제 분야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1위를 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이번에 3년 동안 유망축제였던 것이 올해 이제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우리가 지원금을 문체부로 또 받게 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네. 물축제도 물축제지만요. 장흥하면은 또 편백숲 우드랜드, 토요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그 편백숲 우드랜드의 입장료가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청정 공기값에 뭐 산정을 한 거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편백숲 우드랜드가 입장료라든가 사실 그 숙박비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 훨씬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좀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단순히 입장료를 그렇게 인상하기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청정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청정 공기값 1,000원을 가미해서 입장료를 3,000원 받으면 좋겠다. 근데 충분히 청정 공기값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편백숲 우드랜드에서는 정말 이 편백나무에서 발산하는 우리가 천연 향균 물질이라는 피톤치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 장흥군이 요즘에 대기 오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전국의 어떤 대기 오염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아예 15% 정도가 낮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기 오염이 청정한 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고, 흔히 우리가 이게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우리 편백숲 우드랜드에서는 다른 어떤 그 수목림보다 약 5배 정도가 높고요. 일반 이 도시 지역보다 10배 이상이 음이온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 우리가 청정 공기값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청정 공기값을 1,000원을 가미한 입장료가 3,000원으로 좀 인상됐고요. 대신 그 편백 소금 찜질방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10,000원을 받던 것을 우리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 8,000원으로 2,000원을 인하시켜서 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또 저희가 토요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찾는다는 거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그게 주요했다고 보세요? 이 토요시장이 성공했던 비결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과 휴양과 휴식을 하러 떠날 것이다. 그런 어떤 그 시대적 트렌드에 저희들이 맞춰서 주말 관광 토요시장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단순히 그것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에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식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제 장에 가장 질 좋은 이 한우 고기하고,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나는 이제 키조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의 대표적인 또 특산물인 이 표고버섯을 이 3개를 융합해서 한우 삼합을 개발한 것이 가장 큰 또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값싸고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3번째로는 우리 어머니 텃밭장터라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텃밭을 가꿨던 유기농 이제 이 채소들을 갖고 와서 파는 어머니 텃밭장터하고 이제
이제 문화 공연이 있거든요. 공연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정과 그리고 어떤 문화가 가미된 그런 콘텐츠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저는 토요시장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런 배경으로 저희 작년에 문체부하고 그리고 한국관광진흥공사에서 한국관광의별에 등극하는 그런 영광도 누렸고,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약 1,500개 되는 전통 재래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주말 관광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60만 명의 매출액은 약 1,000억 정도의 어떤 매출액,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약 3,600억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 토요시장에서. 네. 이런 어떤 성과를 낸 게 그 성공했던 그런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의 군정은요, 여러 축제도 그렇고 뭐 이런 토요시장도 그렇고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어머니 테마공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조성되는 공원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장이 군정의 슬로건이 어머니 품 같은 장인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장에 찾아오면 어머님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가 추억을 느끼게 만들자. 그래서 고려 때 17대 왕비인 공예태우가 계십니다. 공예태우 때문에 우리가 장의 지명도 받았고, 그래서 공예태우 탄신지인 정한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장천제, 그다음에 이제 또 어머님이 이 햇빛에 나가서 맨 밭에서 일을 하니까 좀 쉬라고 이제 소나무를 심은 효자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0~500년 이상 되는 그런 효자성을 중심으로 한 일대를 어머니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누구나 장에 오면 어머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머니 테마공원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조성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고요. 꼭 오십시오. 네네. 끝으로요, 저희 국민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국민 여러분, 굉장히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발전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행복에 대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흥에 50년, 100년 후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스러운 장흥 땅을 위해서 우리 장흥 국민과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가면 저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우리 장흥 국민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장흥의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흥에서 펼쳐지는 여러 정책에 대한 얘기, 김성 장흥군수와 나눠봤습니다. 장흥에서는 물축제에 이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까지 여러 행사들이 올해 펼쳐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장흥군의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여기에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